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선입니다. 오늘 13과 정보와 통신을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흐엉센 선생님께서는 정보통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는 우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떠오르는데요. 네, 맞아요. 인터넷의 보급도 아주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도 하고 또는 쇼핑도 하고 또 인터넷 뱅킹 같은 이런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앞으로 유비쿼터스 사회가 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이 또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현재 한국 사회의 정보통신의 현황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편리함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주제 관련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유형 관련 어휘들인데요. 여러분 먼저 통신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통신하다.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소식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집에서 이렇게 전화했었죠. 요즘에는 집에서 전화하나요? 밖에 걸어 다니면서도 전화할 수 있게 됐죠. 자, 요즘에는요, 그냥 옛날에는 글로 써서 보내는 것, 아니면 목소리만으로, 전화의 목소리만으로 통신했다면은 지금은 정보가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죠. 그러니까 글자도 갈 수가 있고요. 영상까지도 갈 수가 있잖아요. 사진이나 영상까지. 자, 그런 것을 모두, 정보통신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전파로 바꾸어서 다른 곳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한 정보들을 전파로 바꾸어서 멀리 있는 다른 곳까지 전해주는 것, 이런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고, 현대에 와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자, 특히 이동통신 기술이 아주 발달했는데요. 이동통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걸어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하죠. 이동하면서 옛날엔 전화도 했지만 이동하면서 지금은 사진도 보내고 이동하면서 영상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통신할 수 없죠.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이 있어야지 이쪽에서 이곳으로 전파를 보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고요. 보내고 받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파로 이루어진 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신망이라고 해요. 통신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네트워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단말기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가시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동통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는 휴대폰,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해요. 이건 어떤 것일까요? 유비쿼터스는요, 원래 이게 한국말은 아니죠, 여러분. 라틴어라고 하죠.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통신망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만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어. 장소의 구애를 받았었지만 이동통신 휴대폰 생기면서 점점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됐죠. 네, 언제 어디에서든지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단말기까지 구애를 받지 않고 이 통신망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비쿼터스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그 선생님 어렸을 때는 과학 책에서만 있던 미래의 사회였는데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거기에 나오는 말들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먼저 유비쿼터스를 이해하려면 원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원격이라는 말은 그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그럼 원격 의료는 뭘까요? 멀리 떨어져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있고요. 환자는 저기 어디 뭐 도서 지역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함께 무슨 어떤 단말기들, 뭐 인터넷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진찰해 보는 것, 원격 의료 또는 원격 진료, 이런 말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유러닝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유는요, 그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 같은 것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다른 곳에 가면은 이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없으니까 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e-러닝이었어요. 유비쿼터스 시대에선 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어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가다가 요즘에 뭐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것,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뭐 유러닝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은 모든 곳이 다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냥 이건 예지만은 이런 거죠. 이렇게 칠판을 누르거나 벽을 눌렀을 때 백화점, 박물관 같은 곳에서 그냥 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터치 같은 걸 하기만 했을 때도 정보들을 우리가 쫙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뭐 개발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 기능들이 아주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사이버 커뮤니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버 커뮤니티는 어떤 요즘에는 뭐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의견 교환도 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휴대폰, 스마트폰에서도 커뮤니티 안에서 많이 만들어서 친구들이나 가족이라든지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함께 굉장히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유비쿼터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보통신윤리 관련 어휘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가능해진 만큼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이버 예절은 뭘까요? 그죠? 인터넷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상처 주는 말들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글, 상처 주는 말들은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이버 예절을 지켜야 되겠죠. 다음은 개인정보 도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어떤 말일까요? 개인의 정보, 신상 정보, 그러니까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들이 도둑질해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런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훔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작권 침해라는 말인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블로그 하세요? 인터넷에 블로그에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를 쓰거나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CD에 있는 음악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도 이것도 저작권 침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써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내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어요.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출처를 밝히거나 사진 찍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을 수험생 선생님과 한번 정리하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과는 강 선생님과 어떤 내용은 어휘로 배웠어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개념들이죠. 정보와 통신, thông tin, đúng không các bạn? Các mạng thông tin. Vậy thì nói tới kỹ thuật số, nói tới thông tin thì có rất nhiều từ mới đúng không các bạn? Và các bạn có thể thấy cái từ hơi là khó đọc với chúng ta. Các bạn đọc xem nào. Ubiquitous, một cái khái niệm mà có thể còn hơi lạ lẫm với chúng ta. Như vậy thì chúng ta xem coi nó có nghĩa là gì các bạn ha. Ubiquitous 시대, ubiquitous 도시, chúng ta có một cái đô thị ubiquitous 시대, ubiquitous 환경. Như vậy thì ubiquitous là gì? Vốn nó là một từ có gốc là tiếng Latin các bạn, và nó có nghĩa là tồn tại ở mọi lúc mọi nơi. Đây là một cái khái niệm khá mới khi nói về công nghệ thông tin, mà các bạn có thể đọc thấy cái giải thích nó ở đây. ubiquitous는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Đó là tồn tại mọi lúc mọi nơi là như thế nào các bạn? Có nghĩa là chúng ta đi đến đâu chúng ta cũng phải cần có mạng, có máy vi tính hay là có các cái smartphone thì chúng ta mới có thể 접속 vào các cái thông tin mạng được. Nhưng mà ubiquitous thì cho phép chúng ta là ở bất kỳ nơi đâu với bất kỳ một cái 기기, một cái máy, một cái thiết bị nào thì chúng ta có thể 자유롭게 통신망은 접속하여 rồi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Nghĩa là một cái ngày không xa thì chúng ta có thể tiếp xúc, chúng ta có thể kết nối vào các cái mạng internet ở mọi lúc mọi nơi, và chúng ta có thể mở rộng được cái việc mà nhận và phát những cái thông tin của mình đi mau lẹ. Và một câu nữa chúng ta thấy ubiquitous 환경, để tạo một cái môi trường ubiquitous thì 구축하다, xây dựng một cái môi trường như thế thì như thế nào các bạn? Xin lỗi các bạn nhé. ubiquitous 환경은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보안 기술. Thì các bạn có thấy các cái kỹ thuật liên quan tới cái kỹ thuật số là gì các bạn? Network 기술, kỹ thuật mạng đúng không các bạn? Và 보안 기술 강화, phải phát triển kỹ thuật mạng và làm đẩy mạnh cái kỹ thuật bảo mật các bạn ha. 보안 등이 필요하다, nghĩa là để phát triển một cái môi trường ubiquitous thì chúng ta phải nghĩ tới cái kỹ thuật mạng và cái việc làm mạnh hơn nữa, làm vững chắc hơn nữa các cái kỹ thuật về bảo mật, được không các bạn? Đó là một khái niệm rất mới mà tất cả chúng ta đều mong là sẽ đến một cái lúc mà chúng ta sẽ đến được một cái thời đại như vậy, ubiquitous 시대, được không các bạn? Và nói về cái công nghệ thông tin thì chúng ta không thể quên được cái điện thoại, đúng không ạ? Mà ngày nay rất nhiều các bạn đang có điện thoại thông minh, smartphone. Vậy thì nói về cái điện thoại thì chúng ta có một số cái khái niệm mà các bạn chắc là có thể đã biết rồi. Chúng ta có 선불제, 선불 là gì các bạn? Trả trước, đúng không ạ? Cái chế độ mà đăng ký cái tiền cước trả trước. Và chúng ta có 후불제, hai khái niệm nó sẽ trái ngược nhau phải không các bạn? Cái khái niệm một cái chế độ đăng ký tiền cước và trả sau. Rồi cuối cùng chúng ta có 정보량 hoặc là data. Các bạn thấy đây là viết một cách đọc của chữ data các bạn ha, cái lượng thông tin đấy. 무제한 là không có giới hạn. 요금제, đó là một chế độ, một cái gói cước, một gói tiền cước mà không có hạn chế cái lượng thông tin, nghĩa là không có giới hạn. Và một cái khái niệm nữa trong cái thời đại kỹ thuật số, trong cái thời đại net này chúng ta cần biết là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도용 là cái gì các bạn? Nghĩa là các cái lạm dụng hay là người ta lấy cắp những cái thông tin cá nhân, thông tin các bạn đưa lên mạng, các bạn
가입, có nghĩa là các bạn gia nhập một cái tổ chức hay một cái cộng đồng hay một cái trang mạng nào đó, thì cái thông tin của các bạn bị người ta lấy cắp đi. Thì 최근 개인 정보 도용 사례, những cái trường hợp mà bị lấy cắp thông tin cá nhân 발생하고 있으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터넷 거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Là những cái trường hợp gần đây thì đã phát hiện, có nghĩa là đã phát sinh nhiều cái trường hợp mà bị lấy cắp thông tin cá nhân, cho nên là chúng ta phải hết sức cẩn thận khi mà chúng ta 거래, chúng ta giao dịch ở trên internet các bạn ha. Cho nên là chúng ta phải hết sức cẩn thận để giao dịch trên internet. Đó là nội dung mà chúng ta có trong phần từ mới lần này. 네, 오늘 첫 번째 문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을 주리아인데요. 예문부터 한번 볼까요? 유진이 얘기했어요. 오, 시골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이 빠를 줄이야 했네요. 유진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깜짝 놀랐대요. 유진은 시골에 왔을 때 인터넷이 이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던 거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을 때 쓰는 표현 을줄이야입니다. 자, 빠르다 했었죠? 형용사에도 쓸 수 있고요. 컴퓨터를 사러 전자상가에 갔는데 이렇게 일찍 문을 닫을 줄이야 했어요. 이 사람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몰랐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일찍 문을 닫을 줄이야 했고요. 자, 이것 또한 동사에도 쓸 수 있고 또 동사의 과거형에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일찍 문을 닫았을 줄이야 했네요. 닫았다는 것을 몰랐을 때, 그럴 때는 을 줄이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거 시계 아니었어요? 자꾸 동글해서 시계처럼 생겼는데 이게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일줄이야가 됐네요. 이제 명사인 경우에는 일줄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보통 자기 혼자 깜짝 놀라서 말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 여기도 어떨까요? 누나 아니었어요? 언니 아니었어요? 저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머니라고요? 어머니 일줄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렵지 않겠죠? 동사, 형용사 다 쓸 수 있고요. 과거에는 ադ었을 줄이야가 되고요. 명사에서는 일줄이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흐엉생 선생님과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문법입니다. 13과의 문법은 을 hoặc là 를, riêng, 줄이야. Từ nghe nói rất là dễ nói phải không các bạn? Vậy thì churia có nghĩa là gì các bạn? Có ai mà biết, có ai mà ngờ, ai nào ngờ, kiểu như vậy các bạn ha. Nghĩa là làm sao mà biết trước được một cái điều mà chúng ta nó vượt ngoài cái tầm phỏng đoán của chúng ta, về một cái thể hiện một cái sự ngạc nhiên nào đó. Và như vậy các bạn thử coi một cái câu ví dụ rất là vui nè. Có ai ngờ được là 20 năm gặp lại mà cái người tình đầu, cái người yêu, cái người mối tình đầu vẫn còn độc thân. Vậy là cho nên là thật là hối hận vì ngày trước đã chia tay anh ấy, chia tay cô ấy vì một cái lý do không đầu, Vậy thì chúng ta sẽ có cái câu là gì các bạn? Vậy thì Julia sẽ cộng với một cái cấu trúc mà chúng ta xem.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여자가 ở đây là 여자 rồi, 여자 chứ không phải là 남자 các bạn ha.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여자가 cái gì đó 그때 사소한 이유로 헤어진 게 너무 후회했네요. Vậy thì cái mà chúng ta thấy là cái gì? Thật không ngờ gì các bạn? Vẫn còn độc thân các bạn ha. Vậy thì độc thân là gì? 아직까지 독신자일 줄이야.
Julia khi dùng với động từ thì có thể là 을 hoặc là riêng Julia, nhưng mà khi dùng với danh từ thì nó sẽ được ở dạng 독신자이다, 독신자일 Julia, được không các bạn? Có nghĩa là 아직까지 vẫn chưa có kết hôn, cho nên vẫn còn là 독신자일 Julia. Một ví dụ khác nữa, các bạn thử xem làm cái ví dụ này nè. Chỉ trong vòng mấy năm mà có ai ngờ được cái kỹ thuật internet của Hàn Quốc lại phát triển đến như vậy. Vậy thì cái điều mà chúng ta không ngờ là gì? 발전하다, đúng không các bạn? 발전할 줄이야. 몇 년 사이에는 한국의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고속도로 발전할 줄이야. Thì ở đây là đứng ở cuối câu các bạn ha. Ai mà biết được là cái kỹ thuật internet của Hàn Quốc phát triển đến như vậy. 네,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국어 그 타이핑 잘하시나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한국에 친구가 있다면은 인터넷 채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한국 친구와 채팅을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그 타자 속도가 빨라지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의 문법은요, 기 마련이다. 그렇겠죠? 친구하고 채팅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빨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기 마련이다는요, 여러분, 당연한 일 또는 보통 다 그렇게 되는 일들 있죠. 일반적인 일. 이렇게 보통 당연하게 그렇게 되거나 일반적으로 보통 다 이렇게 되거나 그런 일에 강조해 줄 때 써주는 문법이에요. 자,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리 성격이 엄한 사람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통 다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겠죠. 자, 어려서부터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기 마련이야. 형용사 부족하다에 그대로 써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동사에도 써줄 수 있고요. 또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이요 해서 똑같은 뜻이에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똑같은 뜻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점심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해요. 어떤가요? 맞나요? 네. 점심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자, 그러면 당연한 일인데 점심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가 안 되기 마련이에요. 이건 괜찮나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 번 그랬던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당연히 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해요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고요. 한 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마련이다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마련이다는 한 번 이렇게 당연한 일을 써주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마련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죠. 누구나 보통 이래요. 이럴 때는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허엉센 선생님과 연습해 보세요. Một điểm văn phạm nữa của bài này, các bạn thấy là 기 마련이다, 기 마련이다. Vậy thì trước kia là gì các bạn? Trước kia là một động từ hay là một tính từ mà chúng ta sẽ dịch với cái nghĩa đó là đương nhiên là, chắc chắn là hay là dĩ nhiên là các bạn ha. Con người thì dĩ nhiên là ai cũng khao khát một cuộc sống hạnh phúc và sung túc hơn. Hạnh phúc và sung túc hơn. Vậy thì chúng ta thử đặt cái câu này. Dĩ nhiên là ai cũng muốn hướng đến một cái cuộc sống hạnh phúc và sung túc hơn. Vậy thì câu chúng ta có là gì? 사람은 누구나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 윤택하다. 윤택하다 là nó màu mỡ, nó bóng nhoáng, nó rất là phong phú, rất là trù phú các bạn ha. 윤택한 삶은 갈구하다. 아주 갈망하게, 희망하다, 원하다, 갈망하게 원하다, 갈구하기 마련,
마련이지요. 마련이지요. 갈구하기 마련이지요. Nghĩa là ai cũng, tất nhiên là ai cũng mong muốn có một cái cuộc sống hạnh phúc hơn và sung túc hơn. Một câu ví dụ nữa các bạn ha. Lúc này thì các bạn xem nè. Cái câu này các bạn dịch ra là gì nè? 하기 아프기 마련이다. 아프다 là một tính từ, sau đó là 기 마련이다. Đương nhiên là đau, mắt sẽ bị đau. Vì cái lý do gì các bạn? 최근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책을 보고 있으면, nếu như mà cứ ngồi đọc mãi sách dưới cái ánh đèn huỳnh quang, không phải là ánh sáng tự nhiên mà là ánh sáng đèn đấy, thì chắc chắn là mắt sẽ bị đau. 그렇게 해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책을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기 마련이다. Chắc chắn là như vậy. Các bạn thử làm một vài ví dụ cho riêng mình coi. Khi mà làm được một câu ví dụ cho riêng mình thì các bạn sẽ lấy cái ví dụ đó và chúng ta rất dễ dàng học được cái mẫu văn phạm mà các bạn học. Ví dụ như là tôi học rất là chăm chỉ cho nên dĩ nhiên là tôi sẽ được điểm cao chẳng hạn. Các bạn thử làm câu ví dụ đó cho mình nhé. 네, 237쪽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활용 문장을 보시면은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보 한번 볼까요? 집안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경비실 통화도 할 수 있대요. 집 밖에서도 가스나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유비쿼터스의 기술이죠. 공동현관 무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보통 한국인 경우에는 많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여기도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는, 여기도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관은 같이 쓰죠? 처음에 들어오는 문이요. 그래서 공동현관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무인 관리 시스템이 있대요. 그리고 주차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만들지, 또 오늘 배운 표현들, 을 줄이야, 깜짝 놀라는 거, 그 다음에 기 마련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봤는데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더라. 집안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집 밖에서 가스나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대. 요즘 아파트가 편리해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밖에서 가스나 난방까지 켜고 끌 수 있을 줄이야. 놀랍다. 게다가 아파트 입구에 무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하고 주차장에도 주차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주차가 편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물론이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니까. 네, 잘 들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뚜한 씨가 아파트에 다녀왔다고 하죠?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봤는데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덜아 배웠죠?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집안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데요. 집 밖에서 가스나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대. 요즘 아파트가 편리해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야, 밖에서 가스나 난방까지 켜고 끌 수 있을 줄이야. 깜짝 놀란 거죠. 놀랍다 해서 오늘 배운 문법이 여기에 써졌네요. 게다가 아파트 입구에는 이런 거, 무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하고 주차장에도 주차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주차가 편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했더니 물론이지.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 기 마련이다 써줬습니다. 여러분 그럼 문법 사용한 부분 확인하면서 내용 다시 이해해 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봤는데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더라. 집안에서 방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집 밖에서 가스나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대. 요즘 아파트가 편리해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밖에서 가스나 난방까지 켜고 끌 수 있을 줄이야. 놀랍다. 게다가 아파트 입구에
무인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하고 주차장에도 주차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주차가 편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물론이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니까. 네, 그럼 연습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면 이번엔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인터넷으로 전국의 도서 목록 및 대출 상황을 검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 책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빌려갔는지, 지금 그것이 빌려갔는지 안 빌려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또 집에서 도서 대출 기간 조회 및 연장 가능. 내가 만약에 책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갖다 줘야 됐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못 읽었으면은 연장. 시간을 늘리는 거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도서, 논문 등도 볼 수 있대요. 열람은 우리 그 자료 같은 것을 보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죠. 서류나 자료를 보는 거, 문서를 보는 거. 전자도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이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단말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책이 아니라, 실제적인 책이 아니라 단말기 같은 그 기구를 이용해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얼마 전에 어디에 들어가 봤어요?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얘기하죠.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뭐도 할 수 있어요? 도서 목록도 볼 수 있고, 대출 상황도 검색할 수 있죠. 전국의 도서 목록하고 대출 상황을 검색할 수도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도서 대출 기간을 조회하거나 집에서 연장할 수도 있대. 얘기하니까, 와, 나도 들었는데,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대출 기간 연장까지 할 수 있을 줄이야 놀랍다. 그래서 놀라는 표현 여기 얘기해 줬네요. 게다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도서와 논문이 마련되어 있어서 집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도 있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다. 얘기하니까 물론이지. 누구나 앞에 하고 똑같네요. 우리 처음에 보기하고 봤던 거하고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니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뚜안 해보시겠어요? 제가 유진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뚜안부터 시작해 보죠. 요즘은 전자도서관이 편리해졌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대출기간 연장까지 할 수 있을 줄이야. 놀랍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나머지 연습 문제들도 대화문 만들어서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13과 읽기 부분입니다. 읽기 부분은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정보와 통신, 아주 여러 가지 개념은 여러분은 익숙해지고 이제 새로운 개념들은 읽기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야 할 숙제입니다. Các bạn sẽ tự phải khám phá cái bài đọc này, đặc biệt là khi chúng ta đã làm quen với các từ mới, với các cấu trúc ngữ pháp rồi các bạn nha. Vậy thì chúng ta xem đây là một cái nội dung các bạn phải điều nhanh mà các bạn sẽ cùng làm với mình ở trong bài này, đó là khám phá xem từng cái đoạn nghĩa của nó là gì, ý chính của từng đoạn là gì. Ở đây các bạn thấy 인천 경제 자율구역, 자율구역 청, chúng ta có một cái 청, có nghĩa là một cái đơn vị mà chúng ta gọi là cái vùng tự do kinh tế Incheon các bạn nhé. Như vậy thì ở đây nó có một cái đô thị gọi là Songdo Jigue Taeanghan U City. Ở đây các bạn đã học cái khái niệm là U gì các bạn? Chúng ta có cái khái niệm là tồn tại ở mọi lúc mọi nơi, như gì thì lấy cái chữ U đó làm thành cái city, ubiquitous
도시죠. 그래 UCD service는 구축하는 ubiquitous 시범 도시. Các bạn có thể nhìn thấy đây là cái khái niệm UCD, có thể là hơi mờ ảo kia, thì ở đây nó đã được giải thích ra. Đó là ubiquitous 시범 도시 1단계. 1단계 사업 마무리되어 운영 들어갔다고 밝혔다. Ngày 24 đã thông báo, đã nói lên rằng là cái thành phố tự do, cái khu vực tự do kinh tế của Incheon đã được phát triển một giai đoạn 1, phát triển cái giai đoạn 1 để trở thành một cái U-City, được chưa các bạn? Đó là cái phần giới thiệu, phần thô ít. Và chúng ta sang cái phần tiếp theo. Như vậy thì các bạn đoán xem phần tiếp theo sẽ là cái gì? Có phải là miêu tả về cái thành phố đó không? Một phần khá dài, các bạn sẽ đọc và chúng ta tìm ý trong đây nhé. Nào là Incheon 경제청에 따르면 사업비, 사업비 là bao nhiêu, xong rồi chúng ta sẽ có từ bao giờ tới bao giờ, 6개월간 추진해온, 그리고 chúng ta sẽ có gì nữa nào? Chúng ta sẽ có ubiquitous 시범도시 조성 사업. 조성 là xây dựng cái 사업 này. 완료됐다. Hồi nãy là giới thiệu phải không các bạn? Và bây giờ 국내 최대 규모의 Wi-Fi zone, một cái vùng mà có Wi-Fi lớn nhất ở trong nước đã được tạo thành. Và gì nữa các bạn? Chúng ta có những cái 특징과 색깔, 번호, 방향 등 물체, 특징, 색깔, 번호, 방향 등 자동인식 là những cái màu sắc hay là những cái ký hiệu của vật thể bằng số, bằng hình ảnh, bằng phương hướng sẽ được nhận thức, sẽ được 인식, 자동인식. Và đây là những cái điểm mà thuận lợi trong cái UCT này. Chúng ta có 방범 service, các cái dịch vụ mà phòng chống tội phạm các bạn. Đó là những cái gì? Những cái 편리한 점.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차량 뺑소니 추적 là gì các bạn? Đây là cái tìm ra các cái 뺑소니 là 차량, có nghĩa là các xe mà đụng xong rồi hay là gây tai nạn xong rồi bỏ chạy. Nhưng bởi vì có tất cả các cái thiết bị quan sát và trong thành phố này nó đã được điều khiển bằng các cái kỹ thuật số, cho nên là 차량 뺑소니 추적, người ta có thể tìm được, người ta có thể truy tìm được. 그리고 미야자키 là tìm các cái trẻ đi lạc. 등 한증 쉬워져 송도지구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để có bảo đảm một cái cuộc sống an toàn thì những cái việc như là truy tìm các cái tai nạn giao thông bỏ chạy nè, truy tìm các cái trẻ lạc này sẽ được dễ dàng hơn, cho nên là người ta chờ đợi một cái cuộc sống an toàn hơn. Và smartphone 활용 위치 정보 서비스 인전 경제, những cái thông tin tiếp theo như vậy thì chúng ta có 회원 가입, gia nhập vào, và 그리고 동의, 가입 동의를 한 후 ứng dụng program 다운받다, nghĩa là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ứng dụng. 가입 후, sau khi mà đồng ý gia nhập vào thì chúng ta sẽ 동의, 가입, 동의. 그리고 program은 다운받다, chúng ta download về thì chúng ta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Đó là những cái điểm tiếp theo, như là những cái điểm thuận lợi. Và cuối cùng thì chúng ta thấy một cái 기대, những cái 전망 của cái thành phố này là 송도지구 ubiquitous 시범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thì theo cái dự án này thì cái giai đoạn 1 nó đã hoàn thành như thế, mang lại những cái lợi ích như thế, với những cái triển vọng như thế, thì người ta 기대 thêm một cái người ta mở ra một cái hướng mới như thế nào. Đó là cái phần toàn bộ của bài đọc này. Chúng ta đi khá nhanh, chúng ta lướt khá nhanh, nhưng mà các bạn sẽ dành lại thời gian đọc kỹ hơn để chúng ta tìm hiểu các khái niệm và chúng ta hiểu rõ hơn cái cấu trúc của bài, được không các bạn? 네, 오늘 쓰기 연습 시간에 알아볼 것은 불법 콘텐츠 단속에 대한 시사 논평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법 콘텐츠 단속, 불법 콘텐츠,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인터넷에는요, 뭐 음악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무료로 복제해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때요?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파는 것, 불법으로 파는 것을 내가 사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죠. 자, 이것에 대한 논평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구성을 보시면은 불법 콘텐츠 이용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어떤가요? 한국은 불법 콘텐츠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죠. 논평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불법 콘텐츠 단속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의 생각을, 주장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들어서 필요성을 여기에서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마지막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주는 것이죠. 네, 이런 구성으로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하고 주장과 근거, 재현, 이런 구성으로 논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기 글을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불법 콘텐츠 이용 실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이런 상용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카피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여기 불법 복제 영상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불법이다. 자, 이 문제는요. 이용자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이용자들이 거리낌 없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 없이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나? 자기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거리낌이 들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전혀 문제 없다는 듯이 쉽게 불법 복제를 하도록 방치한 우리 한국 사회의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사회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불법 콘텐츠 단속의 필요성을 보면 아직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인식도 이러하고 불법 콘텐츠를 단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1000만 명이 넘는 다운로드 이용자들, 불법 콘텐츠를 우리 내려받는다라는 거, 우리 뒤에도 나오는데요. 다운로드, 한국말로는 이건 영어니까 한국말로도 내려받기라는 말이 있어요. 내려받는다.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자, 이용자들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자로 전락해요. 범죄자로 전락은 떨어지다는 것이죠. 나쁜 곳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불법이라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법 콘텐츠 업계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대요. 황폐화되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칠어지다라는 거고요. 위축되다라는 것은 어떤 기세에 눌려가지고 작아지고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약해지게 되는 것을 위축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업계도 점점 아주 거칠어지고 거치면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약해지고 작아지고. 자, 이는 사회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저해라는 것은 굉장히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고 또 문화 콘텐츠 업계도 점점 황폐화되고 위축되어지고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불법 콘텐츠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불법 콘텐츠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자기 주장과 그 다음에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 개발자가
그러니까 그 컨텐츠들, 뭐 영화, 영상, 노래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무료로 배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콘텐츠의 소유권은 물건의 소유권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이는 이런 컨텐츠들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도 물건이다. 그것을 가지는 것도 재산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내지 않고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절도로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절도 아시죠? 도둑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돈 안 주고 가져가면 도둑질이죠? 그런 것처럼 상용 컨텐츠를 무단으로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무료로 내려받아서, 아까 내려받다 얘기했었죠? 다운로드하는 거요. 사용하는 것 역시 절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콘텐츠 이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사회적 인식 변화. 그러니까 지적 소유권, 콘텐츠 이용, 똑같은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콘텐츠 이용의 권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도 도둑질이다. 이것도 재산이다. 이렇게 인식의 변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현 부분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 베트남에서 뭐 불법 컨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그 생각이라든지 주장하는 글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써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꼭 쓰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배워보셨나요? 오늘은 13과 정보와 통신이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의 정보통신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한국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한국 사회는 정말 굉장히 빠르고 놀랍게 변했어요. 통신뿐만이 아니라 뭐 주거와 교육, 교통, 상거래까지 생활 전반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발전할 줄이야 하고 놀랄 정도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은 또 그만큼 문제점과 부작용들도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지요. 어떤 것이든지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쓰기 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사생활 침해 문제,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은 그 범죄 문제들은 하루빨리 해결책은 찾아야 되겠죠. 네, 맞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윤리의식의 확립과 그다음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유비쿼터스 시대에 그 주역이 되실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건전하고 바른 통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